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기는 습관 이기는 TV의 전옥표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은퇴 준비 시리즈를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내용이 좋다, 계속해서 시리즈로 말씀해 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은퇴 준비 시리즈 노후 생활 부분 쪽에서 계속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은퇴를 준비할 때 경제적 환경이라든지 또 무료함을 달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00세 시대의 후반 인생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100세 시대의 직장 생활을 보통 한 30년에서 35년 정도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삶도 35년에서 오히려 30년 정도 우리가 활기차게 살아야 되는데 그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서 노후생활, 은퇴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세 가지 부분 쪽에서 여러분하고 그 팁을 나누려고 합니다. 은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 하나는 자녀에 대한 리스크 관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은퇴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재산을 물려줄까, 뭘 물려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재산을 물려주고 또 많은 부를 물려받았던 자녀들이 3대 못 간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요. 우리가 자녀 리스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자녀와의 관계를 은퇴 후 또 노후에서는 다시 재설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출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정을 꾸리지 않았을 때에는 부모의 설하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영향을 주고 또 울타리가 되어주고 했습니다만은 성년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 부분에서 그들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떠나보내라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결혼시켜 놓고도 새 가정을 이뤘는데도 떠나보내지 못해서 아침에 전화하고 저녁에 전화하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녀들이 내 수중에 있는 것 하지만 실제는 수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녀 리스크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해 주는 거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녀들이 자기의 삶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잘 행복하게 살아나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독립성을 인정해주고 자녀를 떠나보낼 수 있는 그 마음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자녀가 내 자녀다 소유의 개념, 또 자녀와 통화를 하고 뭔가 자녀와 관계를 가져나간다는 부분에서 넉넉함이 있고 마음의 위안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완전히 떠나가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녀가 독립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기원해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다만 가족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자주 만나고 대화하고 그들의 애로사항을 위하여 어드바이즈 해주고 하는 그런 부모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잘된 자녀들과 또 그렇게 잘 이어가는 가문들을 보면 그들의 독립성을 잘 인정해주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잘 따라주는,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들, 좀 매정할 정도로 삶을 구분시키는, 떠나보내라는 이 원칙에 잘 충실하는 부모들이 훨씬 더 좋은 가문들을 이어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자녀가 또 효심을 발휘해서 부모들에게 자주 문안도 하고 하겠습니다만은 자녀의 관계를 재설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직장 다닐 때나 은퇴 전의 생각으로 자녀들을 생각하고 내가 케어해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은퇴 후에 본인들의 삶이 굉장히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공연히 자녀들은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데 시간을 들이게 되고 신경을 쓰게 됨으로써
자녀 리스크 속에 빠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재산 많이 안 물려줘도 자녀들 잘 삽니다. 또 우리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우리 시대보다 훨씬 더 자녀들은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100세 시대 후반 인생 설계 부분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하나가 형편에 맞게 몸 낮추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은퇴 전에 생활비가 300만 원 월 들어갔다 그러면 50%로 낮추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지요. 어떤 분들은 매우 괴로워하지요. 어떤 분들은 그러나 전혀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150만 원 생활비라도 그것을 넉넉히 즐기고 보람되게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것이지요. 형편에 맞게 몸을 낮추면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낮추어서 불편한 것이 아니라 낮춤으로써 편익이 더 좋아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가용 타고 다니는 회장님보다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직장인들이 훨씬 더 건강이 좋고 또 그보다 더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건강이 더 좋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떤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럽니다. 입구 관리는 잘 되는데 출구 관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사해서 어느 회사에 입사하고 취직해서 어떻게 적금을 넣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입구 관리는 출발점에서 굉장히 열심히 공부도 하고 젊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만은 출구 관리, 은퇴 후의 삶은 생각을 잘 안 한다. 그래서 100세 시대의 인생 설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노후 생활은 자신의 수입이 적으면 거기에 적응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돈 여유가 있으면 아름답게 쓰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오래전의 기사입니다만은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은퇴를 해서 연금을 꼬박꼬박 받는 그 교장 선생님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남이섬이라는 데서 거의 관광객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오는 그 관광객이 버린 쓰레기들을 하루 종일 청소하는 청소부로 일했다. 그 청소부가 단 4명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퇴를 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으면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즐겁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았습니다. 자기의 재산 관리를 해나가는 데서 벌면서 재산 관리를 해나가겠다. 또 형편에 맞게 몸을 낮추어서 그 봉사 겸 삶의 보람을 의미를 유지하는 걸 보았습니다. 제가 은퇴 준비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의 삶에는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형편에 맞게 몸 낮추기 이것은 굉장히 우리를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지요. 마지막입니다. 은퇴 준비 100세 시대 후반 인생 설계 부분에서 세 번째는 마음 비우기와 행복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행복하기로 마음먹어야 행복해진다라고 합니다. 사실 행복은 환경과 상황에 따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하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그 역사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모든 것을 소유하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그 솔로몬이라는 임금 자기를 위하여 많은 처첩을 두고 여러 집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좌에 오르고 모든 것을 가졌지만은 그가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다 이런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맨 마지막에 봤더니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를 생각하는 그 창조주의 원리를 바라보는 그것이 즐거웠다라고 얘기를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나딘 서테어라고 하는 미국의 여류시인이 만일 내가 다시 산다면 이라는 시를 써서 많은 감동을 줬는데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떻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각각 생각이 다를 것이지요. 이분도 세상을 살아볼 만큼 살아봤고 인생을 살아본다는
산다면 어떻게 살겠다라고 했는데,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딘 스테어의 여류 시인의 시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림으로써 우리가 통찰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긴장을 풀고 몸을 부드럽게 하리라. 그리고 좀 더 우둔해지리라. 가급적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며 보다 많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하고 더 자주 석양을 구경하리라. 산에도 가고 강에서 수영도 즐기리라. 아이스크림도 많이 먹고 콩요리는 덜 먹으리라. 실질적인 고통은 많이 겪게 되겠지만 상상 속의 고통은 가급적 피하리라. 보라, 나는 시간을 하루하루를 좀 더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이미 많은 순간들을 맞았으나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면 그런 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지리라. 그리고 실제적인 순간들 외에 다른 무의미한 시간들을 갖지 않으려 애쓰리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오직 이 순간만을 즐기면서 살아가리라. 행복하겠다. 내가 만일 인생을 다시 산다면 지금껏 살아온 인생과 똑같은 일을 겪고 똑같은 길을 가고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내가 좀 더 길을 양보하고 내가 좀 더 미안해하고 내가 좀 더 배려하고 내가 좀 더 고마워하고 내가 좀 더 사랑하겠다. 그리고 돌고 돌아서 지금에 도착하는 날 웃는 모습으로 일기장을 채워 나가겠다. 즐겁고 행복한 인생의 여행이었노라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는 습관, 이기는 팁의 전옥표였습니다.